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정은 답방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13일 정도 답방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지금 깜짝 쇼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준비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발빠른 모습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답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깜짝 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급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오기로 하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북한이 어떤 사인을 보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살짝 흘리면서 또 뭐 답방을 하니까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뭐 동선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계속 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말이죠. 모든 게 열려 있다. 국민을 좀 속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예. 김정은의 답방은 사실 시나리오상으로는 다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남북한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가 아주 근접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이가 연내 답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연내 답방을 목표로 해서 의견을 지금 서로 교환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그만큼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가지고 김정은이가 역시 멋진 지도자야, 최고야, 이런 평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모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짝깜짝 놀래가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북한식 선전선동 책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도 또 아니면 국제사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훈련됐어요. 왜냐하면 3번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 번 했잖아요. 이게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깜짝이 뭔지, 놀랄만한 게 뭔지. 그러나 지금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깜짝깜짝 이렇게 효과를 높여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국민과 그리고 국제사회가 조금 많이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김정은 답방 이제 거의 뭐 무르익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우리 차장님께서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뭘 갖고 올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있어야 되고 북한 인권 개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납북자라든가 지금 억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뭐 과거 문제 또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답방을 해서 오히려 비핵화라기보다는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것들만 또 그 다음에 철도 연결 지원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답방의 의미가 없어지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얘기한 것이 제대로 된 김정은이의 답방이 이루어지고 그 답방에 따라서 이 답방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뭐냐면 비핵화와 연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벤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깜짝 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비핵화 문제인데 김정은이가 지금 비핵화 선물을 우리 한국 정부 정상회담인데 얼마만큼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별로 안 내놔요.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제가 보기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비핵화의 카드는 영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풍계리 핵시설 뭐 참관 허용하는 거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더 많이 나가본들 실질적인 비핵화, 즉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그 중에 가장 초보적인 쉬운 게 뭐가 있느냐. 핵물질 같은 거 이제 해외 반출한다든가 그걸 폐기한다는 거. 근데 핵물질을 아시다시피 금년 내내 남북한 간에 또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물질 계속 생산해낸 거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미국 전문가들이 다 공개잖아요. 한국 전문가들 공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보를 줘야 공개하죠. 그러니까요. 분석을 하죠. 일체 정보를 다 차단해버리고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의 상업위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받아낸 또 협조를 받은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보면 금년 내내 대화 국면 겉에서는 속에서는 뭐냐? 핵물질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핵무기도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발표했잖아요. 금년도에 대여섯 개 생산했다고. 그게 실상인데 그 핵물질 좀 빼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 같이 맞물린다고 그렇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물려야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한테서 살짝 사탕 하나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거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ICBM 같은 거거든요. 네. ICBM 같은 거 뭐 한두 개 없애겠다? 그거 아무 지장 없어요. ICBM 얼마든지 말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고 기술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몇 개 없앤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선 가지고 이제 내가 비핵화는 충분히 이 정도면 한국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이제 착각과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서로 오게 되는데 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그렇죠. NYT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기만은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아니에요. 거기에 디시브 한다고 딱 돼 있잖아요. 기만한다. 기만한다. 그게 좋은 의미로 기만한다는 거지. 좀 속된 묘 그러면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 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진실된 그런 비핵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잘못된 남북관계의 과거. 그렇죠. 그래서 침략의 역사로 얼룩져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 국민을 갖다가 억류하고 납치하고, 예? 그리고 박왕자 씨 아무 죄 없는 맞아요. 여행자 사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보수층을 달래기 위해서 이거를요 달래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현충원 역사를 간다고요. 그러면 네. 역사를 잘못된 북한의 과거 역사를 바로잡아줘 가지고 진정으로 반성해서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제대로 된 틀 속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지. 보수층 잘내기 그러면 또 깜짝 방문이라고 또 욕먹죠. 그러니까 현충원 방문을 뭐 집어넣었다 말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보수층 이 달래기 얘기가 위해서 참- 현충 방문 달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정부 당국 인사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예. 지금 보수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게 제일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침을 절대는 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현충원을 방문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냥 보수층 달랜다. 보수층 안 달래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달래는 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그럴 거 필요 국민이 없죠.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을 뭘로 알고 달래로 그 현충원 갑니까?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역사 앞에 사죄하는 그 진실된 지금 아베가 왜 욕먹어요 국제사에서. 그러니까요. 왜 옛날 독일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그 독일 이렇게 성장했고 존경을 받습니까? 옛날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잖아요. 거기다 배상까지 하고. 거기 배상까 그런 마음을 갖고 현충원을 방문하고 천안함 용사 묘역도 가고, 예? 당당하게 만약 내주에 온다 그러면 당당하게 빨리빨리 발표하고 그래야지. 뭘 자꾸 잽니까 제 얘기는. 온다고 했다 안 와도 별로 사람들 안 놀래요. 김정은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지. 네.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안 해요. 원래 자기 사람인데 뭐. 자기 형을 암살하고 맞아요. 자기 고모를 갖다가 고사총으로 쏘아갖고 그 말로 평온할 수 없고 유엔 총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김정은이가 온다고 발표했다가 안 오면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 그거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더라도 당당하게 오고 잘못된 남북관계의 역사를 시정한다. 역사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시켰다. 이 전략 정책을 포기해라. 이게 노동당 규약, 그잖아요? 이런 거 좀 고치고 내려왔으면 네.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교황청에서는 내년에 북한 방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교황 방문, 그것도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서 교황 로마에 가서 교황청에 가서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표는 교황이 방문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빵꾸가 났어요. 외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깜짝쇼, 허풍, 뭐 참사, 망신 이거로 점철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청와대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의 외교를 하고 있고 김정은 방문도 저렇게 말이죠. 무슨 뭐 비밀리에 움직이는 무슨 연예인이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교황청의 우리 이제 교황이 과연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 그 방문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타당치 않느냐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 즉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핵이 없을 때의 평화는 군사 도발만 안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거든요. 이러한 한반도의 진정한 핵 없는 평화에 우리 교황의 방북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교황 방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교황 방문 얘기가 나왔을 때
찬반 양론이 당연히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북한에 진정한 카톨릭 신자가 있느냐.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황 방문 이루어질 수 없어. 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통역만 들어갔잖아요. 예. 과연 그 교황이 얘기한 진의가 그리고 교황이 얘기한 수준이 워딩이 뭐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그때 있었고 그냥 어베일러블 하다. 그냥 어베일러블 내가 뭐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 이 정도거든요. 흔히 미국 생활에서 할 때 어베일러블, I'm not available. 그러면 아 내가 가기 어려워. I'm available. 내가 한번 가볼 수 있는 뭐 형편이 좀 되면 갈게.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내년도 교황의 대외 순방 행사에 북한 방북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한두 가지를 해석이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곳 또 김정은이가 중국 갈 때 다 발표 안 하고 가잖아요. 느닷없이 가버리잖아요. 네. 왜? 그만큼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는 거가 첫째예요. 네. 신비주의도 신비지만 왜 신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신변 위협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량한 지도자로 빨리 탈바꾸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와 어떤 그 경호, 의전,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가 우리 정부, 로부터 교황이 방문해서 좀 한반도 평양에 기회달라.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레토릭 차원에서 내가 검토하겠다. 나도 교황 방문, 이번 교황이 특히 이제 한반도 평양에 관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욕망 말고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금방 내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그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우리 그 교황 방문과 관련해 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천주교 대표 인사 중에 한 분이 북한에 신장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최근에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그 비관적인 그 언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거 다 본다면 당시에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적에는 그냥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이 김정은이의 비핵 관련해서 비관적으로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황이 실제로 북한을 갔을 때 핵이 없는 평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5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 방북 검토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황 방북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지금 보니까 말이죠. 뭐 서커스단 같아요. 서커스단. 그러니까 지금요. 저는 이제 시정일관 교황 방문 확정된 상태에서 시나리오 상황 다 끝났다. 발표만 남아있다. 이 발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제가 쭉 발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연내 올 가능성도 없는데 답방량이 끊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외교가 무능한 거죠. 두 번째, 청와대 사랑차 앞에 대형 현수 그림 그려놨잖아요. 악수하는 거. 그러면 그게 온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대한민국 이 대통령이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한 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고려 때문에 발표만 안 하고 있지 준비는 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정은이는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김정은이가 또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차 얘기했지만은 느닷없이 안 온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시나리오상은 오는 걸로 해서 다 준비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서커스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 쇼, 서커스 쇼. 국민들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말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깜짝 이벤트 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교황 데리고 갈게 북한으로 김정은 내려와 하면서 관객들을 홀리는 마술사처럼 말이죠. 서커스 단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축하드릴 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00명을 훌쩍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신의 한 수 메인에 달려있는데요. 이것도 꼭
추천과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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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